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열변을 토하면서 강의를 찍었는데요. 근데 이 화면 기록할 때 마이크를 끄고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완성된 영상을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또 막 아쉽지만 마이크를 끄고 녹화를 해서 다시 촬영 중입니다.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그러면 온라인 수업이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선생님한테는 이거 엄청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담은 자제하고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으로 듣는 거니까 다시 또 열심히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별의 단원의 지표는 별과 외계 행성계죠. 자, 우리는 지금 별에 대해 탐구하고 있고 외계에 생명체가 있는지 행성계가 있는지를 탐구해 볼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탐구를 해보고 아직까지는 별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내용인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를 알아보고 있어요. 자, 별의 에너지원 그리고 내부 구조. 자, 지난 시간까지는 뭐를 배웠냐면 지난 시간은 원시별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배웠죠.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뭐였죠? 중력 수축 에너지였죠. 중력이 수축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서 열 에너지와 복사 에너지 형태로 나오게 된다. 그것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원시별의 에너지원이다라고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뭐였죠? 그렇죠. 핵융합 반응이긴 한데 누가 핵을 융합해? 수소가 융합해서 헬륨으로 되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주계열성의 중심에서의 주요한 에너지원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또 중요한 거는 수소핵 융합 반응에 두 가지가 있었죠. 그치? PP 연쇄 반응과 그 다음에 CNO 순환 반응이 있었어요. 그치?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니까 가볍게 쓸게요. PP 연쇄 반응은 1.5 솔라매스보다 작고 질량 측면에서 온도 측면에서 1800만 켈빈보다 낮을 때 우세하다. 이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얘네 둘 다 나타나긴 하지만 얘가 우세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1.5 솔라매스 이하이고 1800만 켈빈 이하의 별에서는 PP 연쇄 반응만 나타난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우세하게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나타난다. 자, CNO 순환 반응은 1.5 솔라매스보다 크고 1800만 켈빈보다 클 때 우세하게 나타나는 반응이다. 각각 수소핵 융합 반응이었죠. 자, PP 연쇄 반응은 양성자가 연쇄적으로 반응해서 헬륨을 만드는 거고 CNO 순환 반응은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 역할로서 헬륨을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내부 구조도 달랐죠. PP 연쇄 반응은 중심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복사로서 열을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온도 구배가 생겨서 바깥에는 대류로서 에너지를 전달한다라고 했어요. CNO 순환은 에너지가 중심에 몰리게 되기 때문에 중심에 대류 핵이 나타나고 에너지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바깥에 복사층이 나타났다. 따라서 서로 상반된 내부 구조를 갖는다. 이런 내용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거성과 백색 외성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거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백색외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계속 반복을 하지만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해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해서 중력 수축으로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해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나타나고 그 주변에 아직 1000만 켈빈에 도달하지 못한 수소들이 있는 상태. 이 상태는 우리는 주계열성 상태라고 했죠.
자, 얘를 수소 껍질층 혹은 수소 구각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죠. 주계열성이야. 얘는 1000만 켈빈에서 가능한 애들이야. 그런데 수소가 고갈이 되죠. 얘가 어느 순간 고갈이 되면은 헬륨 핵만 남게 되고 주변에 아직 수소 껍질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헬륨이 이런 상태로 있는데 중심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심에서 온도의 증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도 증가가 없죠. 따라서 어때요? 중력이 더 우세해져서 중력 수축이 나타나죠. 중력 수축이 나타나면 온도가 바깥으로 그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전달이 되면서 그쵸? 누가 얘 수소 구각이 1000만 켈빈에 도달할 수 있어. 얘의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열을 전달받아서 그래서 얘가 헬륨으로 변할 수 있는 수소 구각의 수소 구각의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다시 그려보면 헬륨은 중력 수축하고 있고요. 주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수소의 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얘가 에너지를 발생하기 때문에 팽창해서 커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반지름이 커지고요. 그리고 중심에 있는 온도가 바깥으로 효율적으로 전달이 못 되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아이러니하게 떨어진다. 이거를 우리는 적색 거성 상태이다 라고 표현했던 거 다들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헬륨 핵이 계속 중력 수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1억 켈빈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1억 켈빈에 도달한다. 도달하면 누가 나타나냐면 아까 1000만 켈빈은 뭐였죠? 1000만 켈빈은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야. 근데 1억 켈빈은 뭐야? 얘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예요. 계속 반복을 하죠. 그래서 얘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에 도달을 한 거야. 중력 수축을 계속해서. 그래서 얘는 탄소와 산소로 변할 수 있고 아직 1억 켈빈에 도달하지 못한 헬륨 껍질이 있고 그 주변에 수소가 헬륨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게 적색 거성 상태지. 아직은 적색 거성 상태야. 그러면 적색 거성은 중심에서 헬륨핵 융합 반응이 나타나죠. 아까 주계열성은 중심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나타나는데 따라서 거성의 에너지원은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중심핵에서의 헬륨 핵 융합 반응이다.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고, 자, 만약에 적색 거성의 에너지원을 2가지 쓰시오라고 하면 껍질층에서도 연소가 일어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수소 구각의 수소 핵 융합 반응이다. 이것이 적색 거성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거성에서의 에너지원은 중심핵에서의 헬륨 핵 융합 반응이다. 한 가지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주계열성은 중심에서의 수소핵 융합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헬륨핵 융합 반응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헬륨핵 융합 반응. 자, 헬륨핵 융합 반응은 3개의 헬륨이 하나의 탄소로 변신하는 반응이에요. 우리 수소핵 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변하는 건데 얘는 3개의 헬륨이 하나의 탄소로 변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있어 보이게 3알파 반응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대학생 되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헬륨이 하나의 탄소로. 그러면 온도는 자, 수소핵 융합 반응은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해야 수소핵 융합 반응이 나타났죠. 헬륨핵 융합 반응은 몇 도에 도달해야 될까요? 그렇죠. 1억 켈빈에 도달해야 헬륨핵 융합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의 질량 손실이 생기고 자, 이 질량 손실에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화 된다. 질량 손실이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도 더 많이 발생되겠죠. 수소핵 융합 반응보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계속 진화를 해. 그러면 헬륨이 고갈이 되고 중심에 탄소와 산소만 남게 되고 그렇죠. 헬륨이 고갈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얘가 헬륨이 아직 있고
수소가 헬륨으로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어. 자, 그런데 중심에서 이렇게 이 중심이 지금 헬륨 핵융합 반응이 멈췄기 때문에 중심에서 온도 증가가 없어. 온도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중력이 우세해지면서 중력 수축이 나타나겠죠.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온도의 증가율이 이 헬륨 구각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 얘가 1억 켈빈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나중에. 그러면 얘가 탄소와 산소로 언젠가는 헬륨의 융합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반복을 하면은 이런 상태로 있다가 얘는 온도에 민감한 반응이야. 헬륨의 융합 반응은 온도에 민감해.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라고 했어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기 때문에 광도가 변하는 별이 돼요. 근데 이 광도가 변하는 게 마치 심장의 맥동처럼 변하기 때문에 이를 맥동 변광성이라고 해요. 광도가 변하는 별이다. 맥동에서 광도가 변하는 별이 되고요. 맥동 변광성 다음에 얘가 계속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면은 이 구각이 연약해지면서 이렇게 성운처럼 퍼지게 돼요. 성운처럼 쭉 퍼지고 이 성운이 마치 행성처럼 보여요. 우리가 관측할 때. 그래서 행성처럼 보이는 성운이다라고 해서 행성상 성운이 된다고 했었죠. 행성상 성운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초강풍이 유발이 되면은 엄청난 초강풍이 유발이 되면서 이 연약한 구각들을 다 날려버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다 날려버린 다음에 중심에 뭐만 남게 되냐면 이렇게 탄소와 산소 핵만 남게 돼요. 탄소와 산소 핵만 이렇게 남게 된다. 계속 반복이죠. 지난 시간에 탄소와 산소 핵 남게 되고 얘는 계속 중력 수축을 하고 있어. 안에서의 온도 증가할 수 있는 애들이 없으니까. 탄소, 산소 핵 융합 반응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쵸?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게 태양 정도 질량 혹은 팔태양 질량보다 작을 경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중심에서는 이 질량보다 작을 때 중심에서 탄소와 산소를 핵 융합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다. 질량이 작기 때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탄소와 산소 핵의 중력 수축이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얘가 지금 백색외성이라고 했죠. 백색외성. 그러면 백색외성의 에너지원은 누굴까요? 그렇죠. 산소와 탄소핵의 중력 수축이 백색외성의 가장 주된 에너지원이 되겠죠. 다른 데서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야. 얘는 핵융합을 할 수 있는 그 온도치에 도달을 못하니까. 따라서 다시 올라가서 정리를 하면은 백색외성의 에너지원은 탄소와 산소 핵의 중력 수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중력 수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 거성은 중심에서의 헬륨핵 융합 반응, 주계열성은 중심에서의 수소핵 융합 반응.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배워봤는데 정리를 다시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될 점이 있어. 어떤 점이냐면 질량이 클수록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질량이 큰 별은 중력 수축을 하면서 위치 에너지의 증가가 많아지죠. 그러면 그 중심 온도가 위치 에너지가 증가되니까 중심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중심 온도가 높아지면은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만들 수 있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핵 융합 반응은 1000만 켈빈에서 일어나고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헬륨핵 융합 반응 1억 켈빈. 탄소가 다시 산소나 네온으로 바뀔 때는 더 많은 1억보다 더 높은 온도를 유발하고 마그네슘, 실리카, 철까지 합성이 될 때 더 단계적으로 더 높은 온도를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철이 합성이 되려면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돼야 돼. 점점 더 높은 온도를 요구해요.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점점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온도가 높을수록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고 따라서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어디까지 핵융합할 수 있냐면 철까지 핵융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볼 수가 있었죠. 무슨 소린지 알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로는 별의 내부 구조를 알아볼게요. 별의 내부 구조.
우선은 적색 거성은 계속 반복을 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중심의 탄소와 산소 핵이 어떻게 되고 있어? 중력 수축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중력 수축해서 얘가 만약에 10억 켈빈에서 얘가 핵융합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겠지만 얘가 이렇게 중력 수축해도 그 온도에 도달을 못하니까 고착화되면서 백색성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는 헬륨이 탄소와 산소로 바뀌는 이런 상태 껍질이 있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이런 껍질이 있고 이게 지금 적색 거성 상태이죠. 적색 거성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치? 탄소와 산소 핵만이 이렇게 고착화해서 나중에 백색의 성으로 죽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초거성이다. 질량이 정확히 몇이냐 물어보면 M 솔라메스 이상일 때 초거성으로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철까지 합성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철 핵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규소가 철로 되고 뭐 네온이 마그네슘으로 변하고 뭐 탄소, 산소가 마그네슘으로 변하고 엄청 크게 그리죠 지금? 그 다음에 뭐 헬륨이 탄소와 산소로 변하고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질량이 엄청 클 경우 반지름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어때요? 양파껍질 구조를 나타내죠. 양파껍질 구조를 나타낸대. 그리고 중심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예요? 가벼운 원소예요? 그렇죠. 중심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나타난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설명을 계속 하는데 수소핵 융합 반응이고요. 헬륨핵 융합 반응, 탄소, 산소핵 융합 반응, 네온 융합 반응, 실리카 융합 반응 그리고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었고 또 여기까지 이제 흐름의 과정이고 선생님이 지금 두 번 찍다 보니까 생략된 설명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찍었을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좀 이렇게 생략돼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화가 되냐면 별의 진화 과정에서는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반응으로 어디까지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 수 있는 원소는 철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철까지 합성 가능해. 그러나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나왔을까? 자, 이렇게 초거성이 있어. 그러면 중심에 철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중심에 이런 철이 있으면 이 철 핵의 철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야 돼.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이 철 핵이 중력 붕괴된다라고 했었죠. 이 중력 붕괴되면 주변에 진공층을 형성하고 이 진공층에 물질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주변 물질이 떨어지면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고 여기가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여기서 진공이 돼. 그러면 여기 자유낙하 운동으로 반동이 형성되면서 주변에 아직 핵융합하고 있는 이 껍질층한테 엄청나게 많은 충격파를 유발해요. 충격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충격파로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를 방출해. 그게 뭐였냐면 별이 폭발하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왜 이게 나와요? 라고 하겠지만 이게 폭발에 의해서 중성자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중성자가 붙으면 질량수가 높아지면서 원자 번호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우라늄, 납, 은, 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런 우라늄, 납, 은, 근 이런 것들은 다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네들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절대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아니라 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우라늄, 납, 은, 근 이런 것들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별의 진화 과정에서는 핵융합 반응으로 철까지밖에 합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알아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 구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요. 두 번 찍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이렇게 내용을 생략했던 부분이 많은데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면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를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설명하면서 찍었던 거라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 찍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하도록 할게요. 161쪽이에요.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했죠. 중력 수축을 해서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죠?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내부 온도가 증가되고, 그리고 복사 에너지 형태로 빛을 내게 된다. 여기 다 배운 내용이고요. 넘어가고. 자, 주계활성의 에너지원은 뭐라 그랬죠? 수소의 융합 반응이었어요. 그치? 어떤 온도에서? 상징적인 온도라 했죠.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중심 온도가 올라가니까 팽창되죠. 그럼 중력과 압력이 일정해지면서 평형을 이루는 정력학 평형 상태, 별의 크기가 일정해진다. 수소액 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 원자액이 1개 헬륨액으로 변하는 거고, 여기서 질량 손실이 나오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E는 MC 스퀘어에 따라서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별의 내부 구조를 보면은 별의 내부 구조는 정력학 평형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수축하는 게 중력, 밖으로 팽창하는 게 기체 압력 9배라고 되어 있는데, 자, 9배라는 말을 여러분들 9배가 뭐예요? 라는데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레디언트라고 해요. 엄청 있어 보이게 이렇게 쓰거든요. 엄청 있어 보이게. 그래서 그 압력의 기울기, 여기는 압력이 크고 여기는 압력이 작기 때문에 압력 9배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뭐 쉽게 그냥 중력과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력과 압력이 평형을 이루면 이를 우리는 정력학 평형이라고 한다. 근데 만약에 수소액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중심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되면서 중력이 컸는데 압력도 우세해지니까 얘가 평형을 이루는 정력학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된다.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내부 구조를 알아보면 이것도 아까 했는데요. 자, 얘는 지금 주계열성이야.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주계열성은 이렇게 나타나고, 적색 거성을 보면은 중심 핵에서 헬륨핵 융합 반응이 나타나요. 3개의 헬륨이 하나의 탄소로 변하게 되는 3알파 반응이라고 했죠. 헬륨핵 융합 반응이 나타나고, 껍질층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설명했어. 질량이 매우 큰 별. 선생님이 아까 되게 보잘것없이 그렸는데 여기 그림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중심에 철이 있고 규소, 산소, 헬륨, 수소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중심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로 나타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철핵까지 합성 가능하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별의 폭발, 즉 초신성 폭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중성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아져요. 중성자가 굉장히 많아지면 여기 얘들 사이에 중성자가 붙어버리면 질량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될 수 있는 거, 우라늄, 납, 은, 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심부 수소가 모두 소모돼서 중력 수축이 나타나게 되면, 자, 바깥에 온도를 전달하면서 바깥 수소액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팽창해서 적색 거성으로 된다. 그러면 표면 온도예요.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얘는, 자, 이후 표면 온도가 낮으면 적색 거성이 된다라는 거죠. 적색 거성으로 한다. 자, 정력학 평형을 이루기에 중력 수축이 다시 되고, 중력 수축에 의해서 1억 켈빈에 도달하면 뭐가 발생할 수 있죠? 헬륨핵 융합 반응이 만들어진다. 헬륨이 모두 소진되면은 탄소 핵만 남게 되고, 질량이 8 솔라베스보다 작으면 탄소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치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탄소 산소 핵만 고착화돼서 백색외성으로 죽게 된다라고 했었죠. 질량이 큰 별들은 초거성으로 진화하고 다양한 원소를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으로 계속 만든 거, 헬륨, 탄소, 네온, 산소, 규소가 차례로 형성되고, 온도가 엄청 높으면 철까지, 얘가 마지막 원소예요. 철까지 만들어진다. 얘보다 무거운 거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양파 껍질 구조를 가지게 된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에요.
자, 이거 1.5 솔라매스보다 클 때, 1.5 솔라매스보다 작을 경우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얘 1.5 솔라매스보다 크면은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몰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중심에서 대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중심에서 대류, 바깥에 복사. 반면에 1.5 솔라매스보다 작을 경우에 PP 연쇄 반응이 중심에서 우세하니까 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따라서 중심에서는 복사가 나타나. 그렇지만 바깥의 온도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바깥에서는 대류가 나타나는 이런 상태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아봤죠. 자, 지금 설명한 PP 연쇄 반응, 그 다음에 CNO 순환 반응이에요. 양성자와 양성자 연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응이고요. 얘는 C,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로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질량 측면에서 그리고 온도 측면에서 누가 더 우세한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질량과 온도 측면에서. 그러면 여기까지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계 행성계, 그 다음에 생명체 탐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